69년생 기후생 닭띠 선생님들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병원년이라 그런지 나라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이쪽이 잠잠한가 싶으면 저쪽에서 또 한바탕 일이 터지고 아침마다 뉴스를 켜기가 두려울 지경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또 어찌나 빠른지 그 어수선한 와중에 한 해의 절반이 훌쩍 지나고 어느새 7월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구 정명철학관에서 사주 상담 한 길로 사람들의 인생을 함께 헤아려온 지 25년인 제가 오늘은 옷깃을 한 번 더 여미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1969년 기후생 닭띠 선생님들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제 상담실을 찾으시는 기후생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부드럽고 깔끔하고 야무지게 제 일을 챙기며 한평생을 단정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셨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너그러워 보여도 안으로는 빈틈없고 예리한 판단을 품으신 분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만큼은 그 부드럽고 단정한 댐댐이를 헤아려 더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병오년 불의 기운이 천지 사방에 가득 들어찬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후생 선생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토라는 촉촉하고 너른 밭 같은 흙을 위에 두고 그 아래 유금이라는 맑고 정갈한 보석 같은 새를 깔고 계신 분이십니다. 위에는 기름진 옥토가 펼쳐지고 아래에는 그 속에서 곱게 다듬어진 보석이 빛나는 형국이지요. 땅이 보석을 품어 길러내니 본래 부드러우면서도 안에 야무진 솜씨를 지닌 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천지에 불이 가득합니다. 그 뜨거운 불볕이 밭을 메마르게 하고 또 그 속에 보석을 자꾸 달구려 둡니다. 자, 그러면 이 메말라가는 밭과 달궈지는 보석을 안고 선생님은 하반기를 어떻게 건너가야 빛을 잃지 않을까요? 오늘 이 한편에 그 길을 모두 담았으니 부디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특히 뒤에 가서 집이 안 팔린다, 땅이 안 나간다 애를 태우시는 분들을 위한 매도운을 따로 짚어드리겠으니 그 대목은 꼭 챙겨 들으십시오. 보시다가 마음에 닿으시거든 좋아요 한번 가볍게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은 지금 눌러두십시오. 그래야 다음 달에도 기후생 선생님 운세를 빠짐없이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큰 흐름부터 잡겠습니다. 기후생 선생님에게 올해 병오년의 거센 불기운은 인성의 자리, 그러니까 나를 낳고 길러주고 보살펴주는 자리로 들어옵니다. 불이 흙을 낳는 이치이지요. 그러니 올해는 무언가 배우고 자격을 얻고 문서를 손에 쥐고 윗사람이나 귀한 가르침과 인연이 닿는 일이 많은 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생각이 부쩍 많아지고 마음이 안으로 깊이 가라앉는 해이기도 합니다. 본래 섬세한 기후생 선생님이라 올해는 그 섬세함이 더해져 상반기 내내 잔생각에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병오년이 기후생 선생님께 부리는 조화입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결이 조금 달라집니다. 7월 을미월로 접어들면 미토라는 땅의 기운이 그 불을 슬며시 끌어안아 펄펄 끓던 불이 안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차츰 가라앉으실 것입니다. 다만 가라앉았다 하여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 한여름이고 가을은 멀었습니다. 거두기엔 이르다는 것, 이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뿌리이니 뒤에서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하신 재물운입니다. 올해는 돈이 드나드는 길목이 양쪽으로 활짝 트이는 해입니다. 들어오는 길도 나가는 길도 함께 넓어집니다. 그러니 하반기에는 나가는 쪽을 야무지게 단속하셔야 합니다. 큰 돈을 낯선 데에 덜컥 묻는 일, 잘 모르는 분야에 발 들이는 일, 누가 와서 이건 틀림없다 하며 부추기는 일. 그런데 기후생 선생님께는 한 가지 더 일러드릴 것이 있습니다. 인성이 강한 해에는 자꾸 무언가를 끌어안고 쌓아두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더 사들이고 더 모으고 문서를 늘리고 싶어지지요. 더구나 선생님은 야무지게 챙기는 분이라 이 좋은 기회는 잡아둬야지 하며 손을 대시는데 올해 같은 불의 해에는 그렇게 늘린 것이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습니다. 25년간 지켜보니 알뜰하게 챙기는 분들일수록 이런 해에 한번 욕심을 부리다 쌓은 것까지 흔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꾸로 이미 손에 쥐신 것을 잘 갈무리하시면 하반기로 갈수록 들어오는 쪽이 조용히 차오릅니다. 새로 버리지 마시고 가진 것을 단단하게 지키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에서 가장 크게 막히는 것이 부동산이지요. 그 매도오는 뒤에 자리를 따로 마련해 풀어드리겠으니 먼저 건강부터 챙기고 가겠습니다. 기후생 선생님, 올해는 정말 몸을 아끼셔야 하는 해입니다. 위로는 기토라는 밭, 아래로는 유금이라는 보석 같은 새를 지니셨는데 올해 불이 거세게 들이치니 그 땅이 메마르고 새가 달궈집니다. 한방에서는 진액이 마른다, 음이 메마른다고 합니다. 몸 안을 적셔주던 기운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지요. 무엇을 살피셔야 하는가? 우선 기토가 닿아 있는 위장과 비장, 소화기입니다. 땅이 메마르는 해라 속이 더부룩하고 입맛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둘째는 유금이 닿아 있는 폐와 기관지 그리고 피부입니다. 불기운이 강하면 폐가 마르고 기침이 잦으며 결이 고운 피부가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셋째는 혈당과 단맛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자주 드시고 끼니를 거르지 마시고 폐를 적셔주는 음식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건강 이야기는 영상 맨 끝에서 가장 힘주어 말씀드릴 대목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명상보다 앞서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끝까지 보셔야 알게 되십니다. 이번엔 사업운과 직장운입니다. 기후생 선생님들 중에는 예순을 앞두시고 여전히 한창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워낙 부지런하고 손이 야무진 분들이라 가만히 쉬는 것을 못 견디시지요. 그런데 병원년 하반기 기후생 선생님의 사업운과 직장운을 한마디로 줄이면 늘리지 말고 지키라 입니다. 올해 불의 해는 가뜩이나 야무진 선생님을 더 들쑤셔서 무언가 크게 버리고 더 키우고 싶게 만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고 새 일을 벌려야 살 것 같은 충동이 솟구칩니다. 그런데 선생님, 바로 그 충동이 올해 가장 경계하셔야 할 함정입니다. 지금은 새로 간판을 걸고 없던 일을 버리고 큰 계약에 도장을 찍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일궈오신 터전과 신용, 오랜 거래처를 빈틈없이 지키고 다지는 때입니다. 새로 보석을 캐는 철이 아니라 이미 지닌 보석을 곱게 닦아 빛을 내는 철입니다. 7월 을미월이 바로 그런 달입니다. 다 익은 듯하나 아직 가을이 아니라 여기서 욕심거지를 늘리면 정작 가을 것이할 알맹이가 비어버립니다. 특히 기후생 선생님은 완벽을 기하는 분이라 마음에 안 차면 새로 갈아엎고 싶어 하시는데 올해 하반기엔 그 마음을 누르셔야 합니다. 갈아엎지 마시고 이미 잘해오신 것을 그대로 지키십시오. 혹시 자리를 옮기거나 정리할까 흔들리시는 분 계시다면 올해 하반기에 덜컥 결정하시는 것은 말리고 싶습니다. 8월 신호를 지나 가을 기운이 들어서는 흐름을 한번 보신 뒤에 움직이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손꼽아 기다리신 이야기입니다. 댓글에 가장 자주 올라온 사연이지요. 선생님, 집을 내놓은 지가 한참인데 도통 소식이 없습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좀 거래가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그 타는 속에 가만히 손을 얹어드립니다. 한평생 알뜰히 모아 마련한 재산을 이제 좀 풀어 쓰려는데 그것이 돌덩이처럼 굳어 꿈쩍을 하느니 그 답답함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자식들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묶인 돈만 바라보며 한숨 쉬시는 그 마음 제가 압니다. 명리로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기후생 선생님에게 집이나 땅 같은 문서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더구나 선생님은 위에 기토라는 밭을 이고 계신 분이라 부동산과의 인연이 깊은 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병원년은 불의 해입니다. 집과 땅은 흙의 기운인데 불이 강하면 그 흙을 구워 더 단단하게 굳혀버립니다. 더구나 올해는 선생님께 인성, 그러니까 흙을 더 끌어안게 하는 기운이 강한 해라 땅이 나가기보다 오히려 붙들리기 쉬운 흐름입니다. 부드러워야 거래가 오가는데 돌처럼 굳어버리니 묶인 것이 도무지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내 그렇게 입질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값을 잘못 부르셔서도 복덕방을 잘못 만나셔서도 아닙니다. 흐름 자체가 그러했으니 부디 당신 탓으로 돌리며 속 끓이지 마십시오. 그럼 하반기에는 어떠한가? 여기에 결정적인 갈림길이 있습니다. 매도라는 것, 그러니까 내 손의 문서를 남의 손으로 넘기는 일은 기운이 한껏 부풀어 솟구치는 때가 아니라 기운이 가지런히 정리되고 갈무리 되는 때에 비로소 풀립니다.
7월 을미월까지는 불기운이 여전히 드세고 흙을 끌어안는 기운도 강해서 그 매듭이 풀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8월 신월 가을로 길목을 트는 그 무렵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귀띔해 드리겠습니다. 8월에 들어오는 신금은 선생님이 발밑에 깔고 계신 유금과 한 식구 같은 기운입니다. 선생님과 결이 통하는 기운이 들어온다는 뜻이지요. 흙이 거품은 보석을 비로소 밖으로 내어주는 흐름이 열리니 기유생 선생님께는 이 가을 길목이 누구보다 반가운 흐름이 됩니다. 엉켜있던 실타래가 풀리고 거두어 내보내는 자리가 열립니다. 그러니 선생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7월에 안 나간다고 조바심의 값을 뚝 떨어뜨리거나 답답함을 못 이겨 헐값에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기운의 마음을 빼앗겨 제 손해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차라리 가을 음력으로 가을 문턱에 드는 그 흐름에 맞춰 매물을 다시 손보아 내놓으시고 바로 그때 발 빠르게 움직이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때가 무르익어야 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거래가 잘 트이시려면 집이든 땅이든 깔끔하게 치우고 묵은 살림을 정리하고 환하게 밝혀두십시오. 이것은 명리로 따져도 그렇고 발품 파는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돈되고 밝은 곳에 새 인연이 깃듭니다. 더구나 기유생 선생님은 본래 깔끔하고 단정한 분이니 이 일은 누구보다 곱게 잘하실 것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상담실에서 거듭거듭 확인한 이치입니다. 혹시 지금 이 대목에서 가슴이 뜨끔 바로 내 얘기다 싶으신 선생님 계시면 댓글에 띠와 태어나신 해만 살짝 적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그런 사연들을 모아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같은 일로 밤잠 설치시는 다른 선생님들께도 흘러가 닿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조심하셔야 할 점을 추려드리겠습니다. 3가지만 가슴에 새겨 두십시오. 첫째는 끌어안으려는 마음입니다. 기유생 선생님은 야무지게 챙기고 쌓아두려는 기질이 있으신데 올해는 그 마음이 더 커집니다. 더 늘리고 더 모으려다 도리어 짐을 지게 되니 비울 것은 과감히 비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큰 돈이 걸린 약속입니다. 새 투자든 보증이든 정에 못 이겨 빌려주는 돈이든 올해 하반기에는 한 박자 늦추시거나 꼭 믿을 만한 사람과 머리를 맞댄 뒤에 결정하십시오.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셋째는 예민함과 장걱정입니다. 기유생 선생님은 본래 섬세하고 빈틈없는 분이라 작은 흠도 그냥 못 넘기십니다. 올해 불기운이 강한 해에는 그 예민함이 더해져 잠 못 이루고 속을 끓이기 쉽습니다. 작은 일에 일일이 마음 졸이지 마시고 조금 부족해도 그냥 두고 넘어가는 너그러움을 가지십시오. 그렇다면 이 하반기를 어떤 마음으로 건너야 할까요? 올해를 흐름과 맞붙어 이기려는 해로 여기지 마시고 흐름을 슬기롭게 끌어안는 해로 삼으십시오. 우리가 사주를 들여다보는 까닭은 정해진 운명을 억지로 비틀자는 것이 아닙니다. 흐름을 미리 읽고 그 결을 따라 놓저 가자는 것입니다. 기유생 선생님은 본래 부드러우면서도 빈틈없이 매만지는 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모든 걸 완벽하게 다듬으려 애쓰기보다 조금은 헐겁게 두고 흘려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7월 을미월은 아직 채 여물지 않은 달입니다. 다 잃은 듯해도 거둘 때는 아닙니다. 무언가 새로 버리고 다듬으려 애쓰기보다 잠시 멈춰 그동안 걸어온 길을 가만히 되짚어 보고 가을에 무엇을 손에 쥘지 차분히 채비하는 마음. 그것이 기유생 선생님께 가장 어울리는 하반기 마음가짐입니다. 작은 것에 고마워하고 곁에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보내시면 가을에는 손에 쥘 것이 분명히 남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또 이렇게 묻곤 하십니다. 그래서 7월은 6월하고 무엇이 다른가? 참 좋은 물음입니다. 6월은 갑오월이었습니다. 마른 장작에 기름을 끼얹 듯 불기운을 한껏 더 타오르게 부추긴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도 많고 마음도 가장 들끓었을 것입니다. 6월이 유독 어수선하고 진이 빠지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갑오월의 됨됨이입니다. 한데 7월 을미월은 2가지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나, 나무가 갑목에서 을목으로 옮겨갑니다.
곱게 뻗던 큰 나무에서 옆으로 부드럽게 퍼지는 풀과 꽃의 결로 바뀝니다. 무작정 앞으로만 내달리던 데서 이제는 열매를 샘하는 현실의 마음으로 돌아섭니다. 둘 미토라는 땅이 들어와 그 불을 품어 안습니다. 솟구치던 불길이 가마 안에서 은근히 달궈지듯 잦아듭니다. 겉은 여태 후끈하나 속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7월은 6월처럼 내달릴 때가 아닙니다. 속도를 한 단 낮추고 알맹이를 챙기고 거둘 것을 채비하는 달. 6월이 내달리는 달이었다면 7월은 멈춰 서서 돌아보는 달입니다. 자, 이것은 선생님들이 두 길을 쫑긋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귀인운입니다. 먼저 귀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막다른 길에서 슬그머니 손을 내밀어주고 닫힌 문을 대신 열어주고 내 눈에 안 보이던 것을 보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무슨 높고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 기후생 선생님께 올해 하반기 귀인은 어디서 찾아올까요? 메마른 밭과 달궈지는 보석을 촉촉이 적셔주고 맑게 닦아주는 사람이 곧 귀인입니다. 명리로 풀면 물의 기운 그리고 선생님과 결이 통하는 금의 기운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럼 일상에서 그 귀인을 어떻게 가려내는가? 귀인은 만나고 헤어지면 이상하리만치 속이 가라앉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사람입니다. 달궈진 보석이 물에 닿아 식듯 어지럽던 마음이 가라앉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볼 때마다 마음을 들쑤시고 자꾸 어서 결정하라며 등을 떠미는 사람은 귀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한 발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참된 귀인은 선생님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하고 발걸음을 붙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귀인은 뜻밖에도 한동안 소식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묵은 인연 오래된 끈에서 귀인이 고개를 내미는 흐름입니다. 그러니 먼저 안부를 건네보십시오. 그간 어찌 지내셨소 하는 그 짧은 인사 한마디가 귀인의 문을 슬며시 열어줍니다. 그 귀인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가? 답은 의외로 단출합니다. 귀인에게는 아낌없이 베푸시되 돌려받을 셈은 아예 접어두십시오. 운이 콱 막혀 있을 때 가장 힘이 센 행위가 바로 베푸는 일입니다. 마침 기후생 선생님은 본래 마음 곱고 정 많은 분이니 이 점은 누구보다 잘하실 것입니다. 별 이유 없이 밥 한 끼 대접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고 그러고 나면 그 일은 깨끗이 잊으십시오. 대받을 것을 마음에 적어두기 시작하면 그것은 장사이지 베품이 아닙니다. 베풀고 미련 없이 있는 그 마음이 꽉 막혔던 운수를 가장 시원하게 뚫어줍니다. 제가 25년을 지켜보니 노년의 복문이 활짝 열리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손이 따뜻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후생 선생님들을 한자리에 모셔 운세를 풀어드리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띠라는 것, 그러니까 같은 해에 태어났다는 것이 사주에서 무슨 뜻일까요? 같은 기운년에 났다는 것은 그 해가 머금은 가장 굵은 기운, 그 큰 물줄기를 함께 타고났다는 의미입니다. 사주는 모두 8글자인데 그중 태어난 해의 2글자를 다 같이 나누어 갖는 셈입니다. 그래서 같은 띠끼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기운의 결, 살아가는 큰 가락이 서로 닮습니다. 기후생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부드럽고 단정하신 것도 그 까닭입니다. 물론 같은 기후생이라도 태어난 달, 날, 시가 제각각이니 자잘한 운세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 제가 풀어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큰 물줄기입니다. 이 큰 줄기를 들으시고 내 경우엔 여기에 이것을 보태봐야겠구나 하고 각자 형편에 비추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띠 운세를 똑똑하게 쓰는 법입니다. 한 줄기 강물이 흐르는 방향은 같아도 그물 위에 뜬 배의 생김새는 저마다 다른 법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가장 힘주어 전하고 싶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앞서 건강을 짚을 때 명상보다 앞서야 할 것이 있다고 했지요. 그것이 바로 걷기입니다. 기후생 선생님 방 안에 가만히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명상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명상에 앞서 몸을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려면 몸이 먼저 부지런해야 합니다. 더구나 선생님처럼 섬세하고 빈틈을 못 견디는 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잔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런데 자리를 틀고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 그 어지럽던 생각이 발끝을 타고 풀려나갑니다. 달궈진 보석을 천천히 식히듯 걷는 일이 선생님의 예민한 마음을 가만히 가라앉혀 줍니다. 이것이 명리의 이치이면서 또한 우리 몸의 이치입니다. 햇볕을 쬐며 걸으십시오. 해 뜰 무렵이나 해 기울 무렵 따갑지 않은 시간을 골라 느릿느릿 등에 땀이 살포시 벨 만큼만 가지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 뺨을 스치는 바람, 발밑에 닿는 흙의 감촉, 그것을 가만히 음미하며 걸으시면 어지럽던 마음이 가라앉고 메말랐던 기운이 도로 차오릅니다. 어디에 빨리 닿겠다는 생각일랑 내려놓고 무슨 궁리도 내려놓고 그저 걷는 그 걸음 하나하나를 누리며 걸으십시오. 그것이 기후생 선생님께 올해 가장 든든한 보약입니다. 그리고 그 철에 나는 음식을 꼭 챙겨 드십시오. 여름엔 여름이 내어주는 것, 가을엔 가을이 내어주는 것, 자연이 그 계절에 맞춰 건네는 것이 곧 그 계절을 탈없이 나는 약입니다. 속과 폐가 상하기 쉬운 해이니 따뜻한 음식으로 속을 다독이고 물기 많은 음식으로 폐를 적시십시오. 잘 걷고 잘 자시고 잘 주무시는 것, 이 세 가지가 세상 어떤 비방보다 선생님을 든든히 받쳐줍니다. 자, 오늘 1969년 기후생 닭띠 선생님의 병원년 하반기 운세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또박또박 추려드리겠습니다. 새로 늘리지 마시고 손에 쥔 것을 곱게 지키시고 끌어안으려는 마음을 한 번은 비워내시고 매도는 가을의 흐름을 기다려 움직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지런히 걸으십시오. 이 영상이 선생님께 조그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가볍게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은 지금 눌러두십시오. 그래야 다음 달에도 우리 기후생 선생님 운세를 빠뜨리지 않고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칸에 선생님의 소원 한 줄 짤막하게라도 적어주십시오. 집과 땅이 좋은 주인 만나 잘 팔리게 해주세요. 올 하반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제가 그 한 줄 한 줄을 마음에 새겨 선생님들 바람이 이루어지시길 함께 빌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